연습 문제 211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문제 자체는 회사에서 출발해서 회사로 돌아오는 일정 중에 최단 거리 물어보는 형태로 문제가 나왔고요. 같이 엮여 있는 문제는 최단 시간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단 거리, 최단 시간 좀 서로 다른 경로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풀이를 해야겠습니다. 자, 하나씩 해볼게요. 211번. 자, 우선 지금 주어진 경로에서 길이 두 개밖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회사에서 B, B에서 C, C에서 E까지 가는 경로는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좀 미리 체크해 두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경우의 수가 그럼 두 개밖에 없겠죠? 이전에 풀었던 문제랑 조금 경로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뉜 다음에 회사로 들어오는 자, 이런 경로고, 거리를 한번 각각 차이 나는 부분만 먼저 정리를 해보면 2에서 A가 25, 자 D가 22, 자 나머지는 다 공통이죠. 그리고 D에서 회사 28, 회사에서 A 18. 그러면 아래쪽이 훨씬 더 짧을 거다라는 게 보이네요. 좀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로를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회사에서 B, B에서 C. 자, 요거 비대칭이니까 정확하게 잘 봐야 돼요. C에서 E, 그 다음에 E에서 A 아까 체크했죠? E에서 D, 그 다음에 D에서 A, A에서 회사. 네, 지금 표시한 애들 다 더해주면 되는 것 같고 211번은 그래서 1위 자리만 더하는 느낌으로 덧셈을 해보면 0이고 0 나오고 5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자, 이렇게 골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212번이 관건인데 여러분들 경우에 따라서는 최단 거리를 계산하는 거 정도는 풀이를 하더라도 최단 시간을 체크하는 문제는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까다롭다고 느끼실 수 있고 시간이 당연히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여 있더라도 우리가 찾았던 최단 거리로 시간을 계산한다거나 우리가 찾아놓은 최단 거리로 비용을 계산하는 이전에 풀었던 그런 유형들이라면 뭐 풀이를 그대로 그냥 계산을 해보면 되겠지만 최단 시간이라고 하면 좀 시간을 또 계산해야 할 수도 있어서 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점을 인지하고 풀어주시고요. 대신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찾아놨잖아요. 이미 두 가지 경우의 수 찾아놨고 거리도 필요한 부분 적어놨는데 여기에서 차이 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시간 계산해 주시면 뭐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2에서 A 그리고 2에서 D로 가는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속도가 달라요. 2에서 A로 가는 경우는 25를 자 50의 속도로 이렇게 가게 되니까 30분 걸린다. 체크가 될 테고 D로 가는 경우는 22의 거리를 30으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A에서 회사는 70의 속도로 가니까 이 뒤는 70분의 18. 그 다음에 D에서 회사는 50분의 28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경로에서 발생하는 좀 시간 차이를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섣불리 누가 더 길다 짧다 단순하게 숫자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고 좀 더 보면은 얘는 1과 50분의 3이죠. 자,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애는 좀 계산이 쉽지 않은데 60분의 44라고 하면 44분이고 70분의 18은 나누면 제가 0.26 정도 되거든요. 그럼 4분의 1시간 정도니까 4분의 1시간이면 한 15분 되나요? 그런 느낌이라서 계산해 보시면 44분 그 다음에 15분 정도라 더해주면 1시간 정도 돼요. 그래서 아래 경로가 더 짧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하더라도 이게 1분 정도 막 차이가 나서 답이 갈리게 나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적당히 계산을 해봤고요. 70분의 18도 소수로 0.26 나타내니까 0.25, 4분의 1이랑 비슷한 값이 나왔죠? 그래서 15분 정도라고 이렇게 유추해서 비교했습니다. 시간 계산하는 것도 몇 번 연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결론은 아래쪽으로 가는 경로가 더 빠르다는 거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미리 숫자를 좀 다 적어 놨으면 더 편했을 것 같은데 다시 쓰면
자, DA. 자, 지금 이렇게 밑줄 그은 애들 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거고요. 자, 그림에서 자, 하나씩 합시다. 회사에서 B 70으로 나누고, 자, B에서 C, 자, 30으로, C에서 E도 30으로, E에서 D도 30으로 나눠요. 그 다음에 D에서 A는 50으로, 자, 회사에서 A는 또 70으로 나누죠. 자, 그래서 분모 70인 애들 계산하면 70분의 49, 10분의 7 나오니까, 요게 42분입니다. 그 다음에 분모가 30인 애들은 30분의 26, 48 나오니까요. 96분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만. 자, D에서 A는 50분의 28이니까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이게 조금 번거로운 것 같아요. 5로 나누면 5.6, 여기다가 6 곱하면 33.6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34분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얘를 제가 10분의 5.6으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분모 분자에 6 곱해서 60분의 얼마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34분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계산하면 이렇게 더해주면 130분인가요? 더해주면 172분 이렇게 계산이 되고, 방문한 곳마다 20분씩 쉰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주면 총 100분 정도, 5곳을 방문하니까, 그래서 272분이면 4시간 32분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3번으로 이렇게 풀었고, 뭐 풀이는 사실 그냥 거의 정석대로 풀이를 하면서 시간 계산하는 것만 좀 계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좀 문제풀이 팁을 하나 정도 설명을 드리면, 이런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요소들을 이용해서 시간 계산할 때 분모에 70이 들어가는 게 제일 까다로운 애거든요. 보시다시피 분모에 30이 들어가는 애들은 몇 분 소요됐는지 계산하는 게 너무 쉬워요. 50으로 나와 있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 있어요. 자, 근데 분모에 70이 들어가는 애들은 요 7이 약분이 되지 않으면 좀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경로를 체크할 때 이렇게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분모에 70이 들어가는 경로가 지금 지도에서 2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회사에서 B로 가는 경로가 무조건 포함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70분의 31로 시간 계산할 때 계산이 될 텐데, 왼쪽에 있는 얘도 똑같이 70의 속도로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자, 얘도 만약에 70분의 18이라고 하면 우리 방금 계산했던 것처럼 70분의 49가 돼서 약분이 깔끔하게 되죠. 10분의 7로. 그러니까 저는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도 해볼 수 있냐면, 객관식 문제는 웬만하면 숫자가 좀 떨어지게끔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7이 좀 약분이 되게끔 얘네들이 둘 다 활용되지 않을까. 회사에서 A, 회사에서 B로 가는 경로가 둘 다 활용되지는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러면 경로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은 더 빠르게 요 2번째 경로, 우리가 체크했던 것 중에, 비교했던 것 중에 2번째 경로를 빠르게 유추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다 정도 정리하고요. 최단 경로, 최소 비용, 최소 시간 계산하는 이동 경로를 찾는 문제들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다른 유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측에 있는 213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근데 종종 이제 질문을 주는 뭐 문제이기도 한데, 보통 이 문제를 질문을 해주는 이유는 문제에 나오는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답도 잘 안 나오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마찬가지로 잘 안 풀리셨던 분들은 어디에서 잘못을 했는지, 실수를 했는지 잘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주문해야 할 물품과 그 개수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세미나에는 15명이 참석한다라고 하죠. 15명이 참석한다라는 점에서 하나하나 그냥 바로 보는 거예요. 뭐 최대 인원 고려해서 D회의실만 불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빔 프로젝터, 마이크, 화이트보드, 레이저 포인트와 마카펜이 필요한데, 자, 또 테이블과 의자도 필요해요.
필요한 이제 물품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고, 자, 네 번째 조건이 중요한데, 구비되어 있지 않은 물품은 비품에서 충당하고 모자란 경우 주문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 문제를 사실 정확하게 읽었으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데요. 문제에서 주문해야 할 물품과 그 개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바로 요거예요. 즉, 비품에서 충당하는 건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비품에서 충당하고도 모자란 경우 뭐 주문한다, 구입한다라는 거고, 그거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라서 비품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들은 체크를 하지 않는 겁니다. 대체로 요것도 체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여러분들 내용 보시면, 어, 각 회의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3개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애들이 필요한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빔 프로젝터가 한 대 필요하잖아요. 빔 프로젝터가 한 대 필요한데 지금 B 회의실이랑 C 회의실은 빔 프로젝트가 있어요. 당연히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얘를 활용을 하면 될 거고 A 회의실은 없죠. A 회의실은 없지만 B품 목록을 보면 빔 프로젝터가 한 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빔 프로젝터가 없는 A 회의실에서도 빔 프로젝터를 쓴다라고 하면 이걸 가져다가 쓰는 개념인 거예요. 비품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추후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어서 이제 우리가 어디다 갖춰놓고 보관해 놓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창고 같은 곳에다가 넣어 놓을 수도 있고 뭐 캐비넷에 넣어 놓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추후에 쓸 수 있는 애들이니까 뭐 일정하게 이제 준비해 놓고 보관하는 그런 물건을 말하는 거라서 빔 프로젝터가 비품 목록에 있다라는 건 하나의 여유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어느 회의실을 쓰더라도 빔 프로젝터를 구입할 일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빔 프로젝터를 뭐 선택지에도 안 나와 있지만 구입할 필요가 아예 없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빔 프로젝터를 만약에 구입을 한다 그러면 A 회의실이 빔 프로젝터 구입비가 너무 비싸니까 여러분들 배제가 되었겠지만 A 회의실도 사실은 이걸 사지 않는다라는 걸로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 2개가 필요하다고 하죠. 마이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2개 하나하나가 있는데 아래 보시면 마이크 어때요? 비품에 하나 더 있으니까 마이크도 전부 다 2개씩 채워지겠죠? 그래서 마이크를 구입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선택지는 일단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화이트보드 한 대는 화이트보드가 비품에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구입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선택지 보시면 레이저 포인터는 이제 전부 다 준비하는 것 같아요. 선택지도 좀 같이 보면 좋겠죠. 그래서 레이저 포인터는 보지 않을 거고 마카펜 한번 보겠습니다. 마카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비품에 2개가 있거든요. 근데 회의실에 마카펜이 비치되어 있진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카펜 2개를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마카펜 4개라고 쓰여있는 2번과 5번을 제외하면 그냥 1번이 남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던 거죠.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요. 뭐 비용은 이제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는 애들에 대해서 여기 대관료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계산할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여러분들 비용이 제일 저렴한 애에서 구입해야 될 거를 체크하라는 거였기 때문에 선택지가 이렇게 다 소거가 되는 게 아니면 실제 비용까지 계산을 해야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웨이시를 쓴다면 비품 목록 참고했을 때 추가로 필요한 것들, 구입해야 되는 것들 뭐가 있는지 계산해 보시고 그 다음에 B웨이실, C웨이실도 마찬가지로 계산해서 비용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용도 비교해 보시고 그 비용 비교와 관련된 내용은 해설지에는 비용 계산해서 정리해 놨으니까요. 그거 참고해서 비용 계산 잘 했는지 잘 점검해 보시고 다시 정리를 하면 이 문제를 틀리는 분들이 대체로 비품이라는 용어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또 자주 들어봤을 법한 그런 단어거든요. 그런 문제들의 이런 용어들이 이제 나오고
여러분들은 뭐 NCS 시험이 그렇게 친절하진 않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진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좀 암기를 해 두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특정 단어의 의미를 몰라서 틀리는 문제가 있으면 영어 단어 외우듯이 암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한번 찾아놓고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는 꼭 있겠습니다. 자, 213번 설명했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엮여있는 두 문제를 푸는 건데요. 자료를 보면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람 명단, 그 다음에 6월 달력과 함께 자, 지금 누가 숙직을 하고 누가 일직을 하는지가 명단이 나와 있어요. 초안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슈에 따라서 일정을 좀 수정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초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215번은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고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위에 나와 있는 어떻게 근무해야 된다라는 이런 조건들 있죠. 요거에 따라서 불가능한 애를 찾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숙직을 연달아 할 수 없다거나 하는 식으로 아마도 관련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뭐 예컨대 6번째 조건에는 숙직을 할 경우 앞뒤로 2일간 할 수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요 날짜 기준으로 앞, 뒤, 뭐 뒤만 보면 될 것 같은데 B 대리, C 대리, E 주임. 자, 이런 애들은 숙직을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얘네가 뭐 선택지에 있는 건 아니어서 다른 조건도 봐야겠지만 이런 맥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뭔가 불가능한 애를 찾아가는 그런 형태로 풀이를 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14번. 자, 얘 같은 경우는 당직 근무표 담당자로 문제에 나와 있는 초안을 우리가 작성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 팀원들한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팀원들이 저는 이때 휴무 예정입니다. 이때 일 못해요. 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야겠죠. 좀 그런 식으로 이제 대체 근무자를 받았는데요. 이 문제는 누가 언제 당직을 할 수 있냐, 숙직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이 명단을 이렇게 바꿨을 때 문제가 생기는 애가 누구냐라고 묻는 문제니까 결국에는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여러 조건들 중에서 뭐뭐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는 조건들 있죠. 그거에 따라가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네 번째 조건부터가 조금 유의미한 조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좀 기본적인 틀을 설명하는 내용이고 네 번째 거부터 어떤 건 불가능해, 뭐뭐 할 수 없어 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따라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좀 쉬워 보이는 215번을 실전에서는 먼저 풀 것 같기는 해요. 그냥 단순하게 요 딱 정해진 날짜만 보면 되니까. 근데 지금 저희는 연습이니까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8일이죠. 자, 표시해 놓을까요? 8일, 12일, 20일, 25, 26. 자, 이렇게 좀 표시해 놓고 얘네들이 이제 8일 같은 경우는 K 주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H 대리로 바뀔 수 있냐라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요 밑에다가 얘를 H 대리. 자,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D 주임. 자, 토요일 같은 경우는 E 주임이 D 주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토요일 E 주임이 D 주임으로. 자, 그 다음에 D 주임 H 대리. 그 다음에 25일 E 주임. 자, 그 다음에 26일은요 K 주임이 C 대리로. 자, 얘가 C 대리로.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냐라고 물어보네요. 자, 한번 안 될 것 같은 애들을 한번 빠르게 봐도 좋고 앞에서부터 봐도 되겠습니다. 일단 내용 한번 볼까요? 4번. 자, 일직 이후 숙직은 가능하나?
숙직 이후 일직은 불가능하다. 용어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당직이라는 건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일직은 휴일에 두며 그 근무 시간은 정상 근무 시간에 준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원래 정상 근무 시간이 뭐 9시부터 18시라고 하면 요때에 낮에 있죠. 원래 일하는 그 근무 시간. 그때에 대신에 휴일에 나와서 일찍을 선다라는 거고요. 숙직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상 근무 시간이나 일찍 근무 시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그러니까 퇴근하고 난 시간부터 다음날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라는 거니까 어떤 의미냐면 남들 퇴근하고 난 그 밤 시간 있죠. 거기서 하루 묵는다는 뜻이에요. 음. 자, 그래서 뭐 숙박할 때 그 숙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일찍을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남아서 숙직까지 하는 건 괜찮지만 숙직을 하면은 밤을 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밤에 숙직하면서 뭐 잠을 자도 되지만 대기하는 거니까 숙직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일찍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나와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좀 그런 이슈가 있는 건 주말이잖아요. 요거는. 4번과 관련된 이슈는 결국엔 일찍과 관련된 거니까 주말 관련된 이슈라서 요거 한번 보면 12일에 어때요? D 주임이 일찍을 한 다음에 D 주임이 숙직하는 걸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일찍 후에 숙직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인데 일찍과 숙직은 일찍 후에 숙직은 가능하나 숙직 이후 일찍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요소였으니까 다른 애들에 대해서 혹시 그러한 이슈가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방금 4번 규정과 관련된 이슈는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팀장은 월 1회 초과하여 평일 숙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네요. 자, 29일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ITFJ가 일반 사원이면 A는 팀장이죠. 자, 팀장은 한 번밖에 평일날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전체를 다 봐야 되니까 29일에 해당하는 것도 같이 보면서 25일을 215번을 같이 풀어주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팀장. 자, A 팀장이 17일에 이렇게 숙직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215번이 답으로 나오네요. 자, 214부터 차례로 풀려고 했지만 어차피 규칙을 같이 보게 되고 달력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니까 215번이 같이 확인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A 팀장이 이미 한번 숙직을 했으니까 평일에 한 번 더 숙직을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215번에서는 4번 A 팀장이 들어가는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215번은 4번으로 답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팀장 얘기가 특별히 저희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엔 없으니까 214번에 대해서는 자, 5번 규칙도 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6번 규칙에서 답이 나오겠네요. 숙직 기준으로 숙직일 앞뒤로 2일간은 숙직을 할 수 없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H대리로 바꿨을 때 앞뒤로 이틀에 H대리가 또 있는지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없고요. 여기가 문제네요. 26일이. 26일에 C 대리가 숙직을 하는 걸로 바꾸게 되면은 자, 이틀 뒤인 28일에 숙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후로 2일간 숙직을 할 수 없다라는 그 6번째 규칙 때문에 26일 날 C 대리로 숙직을 바꾸게 되면은 요 일정에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214번은 여러분들 5번 6번째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골라진다라는 거. 자, 기억을 해두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6번 풀어봅시다. 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의실을 예약하려고 할 때 예약 가능한 회의실과 시간대를 고르라고 합니다. 자, 하단에 13명 회의한다고 하고 3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인원수에서 A 회의실은 지워지는 거고요. 자, 단상과 프로젝터 사용이 가능한 회의실로 라는 점에서 둘 다 있는 B 회의실이 선정이 되는 것 같아요. 자, B 회의실이 선정이 되고
회의 3시간 한다고 했으니까 가운데 시간대 2시간대로 잡혀있는 요 가운데 시간대는 볼 필요가 없겠고, 수, 목, 금, 요일 중에서 가장 빠른 시일에 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수요일부터 비회의실을 위주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때 목요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15에서 18시가 자, 저희가 지금 체크한 것 중에서 가장 빠른 시기죠. 비회의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답 3번으로 이렇게 고르면 될 것 같고,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언제가 가능할까라는 느낌으로 봐도 좋지만 선택지 보면서 오답을 추려내는 느낌으로 봐도 좋았을 것 같아요. A회의실은 뭐 사실 처음에 아니다. C회의실도 금방 아니다라는 거 판단이 됐는데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회의 시간이 3시간이라는 조건 때문에 그냥 바로 또 갈리게 되죠. 그래서 선택지도 같이 보면서 풀 수 있었으면 우리가 이 예약표, 요 예약 현황표 이런 거를 보지 않아도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늘 선택지도 하나의 힌트로 활용하는 거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자, 요것도 그런 요소가 있었던 문제예요.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217, 218번 보겠습니다. 수리적인 계산을 좀 해야 되는 문제인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제 어떤 상가를 우리가 빌려서 뭐 영업을 하는 게 더 유리한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그런 문제겠죠. 내용 보겠습니다. 핸드폰 판매 대리점을 개업하려고 하는데요. 갑의 현재 자산은 3천만 원이 있고, 자, 이에 더해 은행 대출을 합해 보증금을 지불하려고 하니까, 위에다가 좀 적어 놓으면 자, 이런 식으로 A상가, B상가, D상가, E상가는 2천, 1000, 6000, 4000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1000만 원당 월 이자가 4만 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얘네는 이제 월 이자를 이런 식으로 곱한 값만큼 더 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월세와 관리비, 월 수익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문제에서 월 순수익이 누가 가장 많은지 적은지 이런 걸 비교하라고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계산을 해야겠죠. 자, 대신에 세 번째로 많은 걸 물어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결국엔 계산을 하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218번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니까 좀 같이 보면 보증금을 조정해서 개업을 한다 했을 때 그때 월 순수익이 언제 커지냐라고 하니까 그냥 계산을 해둬야 218번 풀 때도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해볼게요. 월 순수익은 월 수익에다가 월 이자, 월세, 관리비인 이 위에 두 개 이렇게 더한 것들을 일단 빼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이 빼주는 거죠. 위에 계산한 것들 다 빼는 느낌으로 풀이를 하는 거고, 숫자가 지저분하거나 뭐 복잡한 계산을 할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계산해도 큰 문제는 없겠어요. 자, 이렇게 빼주면 345만 원에다가 8만 원 더 빼야 되니까 여긴 337. 자, 70만 원 빼면 310만 원이죠. 4만 원 빼면 306. 자, 340, 332. 자, 370에다가 12 빼니까 358. 얘는 24만큼 더 빼야 되죠. 334네요. 자, 그 다음은 350, 342에다가 4416을 빼면 326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자, 그래서 월 순수익이 세 번째로 많은 건 뭐 현재 상태에서는 A 다음에 D 다음에 C네요. C 상가라고 골라주시면 되고, 하단의 내용 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이제 이런 뭐 월세 계약을 맺을 때 이제 그 주인이랑 딜을 하는 거죠. 보증금을 더 올리면 월세를 깎아준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내리면 월세를 더 올리고요. 그래서 이 보증금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냐라는 건데, 자, 우리가 아까 봤었지만 보증금 1000만 원이 부족해서 이거를 대출을 하면 대출 이자가 4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만 원인 거죠. 근데 이거를 대출을 하지 않고 내가 월세를 더 낼 테니까 보증금을 깎아달라라고 하면, 자, 이거를 이제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보증금에서 이제 내리게 되면은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월세가 3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보증금 1000만 원이 없어서 내가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4만 원씩 내야 되는데 그거를 집주인한테 대출을 받지 않는 대신에 내가 월세를 더 내겠다라고 하면 3만 원을 더 내는 거니까 대출을 받는 대신에 보증금을 내리는 방식으로, 그래서 월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꿀 때마다 만 원에 어떻게 보면은 비용이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소를 생각을 한다면 위에 계산해 놓은 거에서 얘네들이 이제 보증금을 내리고 월세를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엔 보증금을 그 내리는 횟수에 따라서 만 원씩 월 수익이 더 크게 계산이 되어야겠죠. 자, 그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A상가 같은 경우는 대출을 2천 받았죠. 자, 이거를 월세를 올리고 보증금을 내리는 방식으로 하면 두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39가 되는 거예요. 두 번이니까. 자, 얘는 307, 자, 얘는 332. 얘는 무려 6번이나 6천만 원이나 대출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6만 원이 더 올라가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바뀌게 되면 결국 D상가가 결국엔 가장 큰 월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는 게 뭐냐면 보증금이 3천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얘의 자산이 3천이거든요. 보증금을 더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보증금을 더 줄인다라고 하면 만약에 2천으로 더 줄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1천만 원이 남잖아요. 근데 그 남는 1천만 원을 뭐 은행에 예금을 한다거나 어디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2천으로 내리고 월세를 더 내는 선택을 했을 때 그 남은 1천만 원의 활용 여부가 전혀 어, 확인할 수 없게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굳이 보증금을 2천으로 내리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사실 내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증금 3천에 맞춰서 비용을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보증금을 더 내린다? 그러면 전부 다 똑같이 이제 비용이 계산이 되는 거라서 어차피 누가 더 월 수익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여부는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증금을 3천 밑으로 내리는 것까지는 굳이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218번에서는 계산 결과 D가 월 순수익이 가장 큰 곳이 되니까요.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저희 예제에서 풀어본 유형이었는데 익숙한 자료일 거예요.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 계산만 잘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219번은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점수가 가장 높은 곳을 찾는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라면 220번은 어떻죠? 계산을 다르게 해야 돼요. 조건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접 경쟁업체 점수나 지하철역 거리 점수 이런 걸 계산할 때의 구간은 요 평가 요소는 동일하지만 계산을 할 때 이제 이 배치 숫자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때 어차피 둘 다 풀 생각이라면 A, B, C의 이런 요소를 계산할 때 각각의 요소들을 분명하게 적어 놔야겠죠. 자, 그래서 저도 이 두 문제를 같이 푼다는 생각으로 풀이를 해볼 거고요. 자, 그래서 학교, 지하철역 거리, 인적 경쟁업체 점수를 다 구분해서 풀이할 겁니다. 자, 해볼게요. 자, 제가 219번에서 학교 점수 계산해 볼 거고요. 220번은 그냥 요 가중치라고 할까요? 계산 방식만 달라지는 거니까 바로바로 같이 해볼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셨을 때 어디에서 좀 점수 차이가 많이 발생할까라고 생각을 잘 해주셔도 좋은데 이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도 인접 학교 점수랑 지하철역 거리 점수가 좀 점수 반영 비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접 경쟁업체 점수라는 건 인접 경쟁업체가 몇 개냐에 따라서 점수가 반영되는 거긴 한데 2점 차이, 6점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접 경쟁업체가 뭐 10개 이상인 애들 정도만 점수를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요소지만 어쨌든 얘네는 지금 문제에서는 한 번만 적용이 되고요. 지하철역 거리 점수나 인접 학교 점수는 대학교가 2개고 대학교나 고등학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지하철역 거리 점수도 2개 지하철역으로부터 거리를 계산하는 거다 보니까 점수 사이즈가 조금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요소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자,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A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인접 학교 점수에 보시면 어때요? 중중고죠. 중중고. 중중고니까, 중중대학교입니다. A가 여기 있으니까. 자, 중학교 2개, 대학교 하나면, 자, 7점이에요. 여기서는. 자,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220번은 여러분들 어때요? 자, 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접학교 가중치 아래 계산하는 방식을 보시면 지하철역 거리 점수랑 인접 경쟁업체 점수를 더한 다음에 인접학교 가중치를 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가지 이상의 학교가 있을 때는 높은 가중치를 반영한다라고 하니까 요 아래 방식에 의해서는 A는 곱하기 2만 곱하기 2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같이 푸는 거니까 바로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B. 자, B는 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으니까 위에선 3점, 아래에서는 곱하기 1.5. 자, C는 대학교가 하나 있으니까 곱하기 2. 자, 점수로는 5점이겠죠. 자, D 같은 경우는 8점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가 있으니까 곱하기 2. 자, 이렇게 적용되고 지하철역 거리 점수는 계산하고 숫자만 잘 바꿔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A 같은 경우는 하나, 둘, 1km, 하나, 둘, 셋, 넷. 자, 2km.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2개. 점수 계산해서 1km 이하랑 2km 이하에 하나씩 적용이 되는 거라서 지하철역 거리 점수는 8점인데 자, 아래 조건에 의하면 15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 1km, 하나, 둘, 셋, 넷. 자, 똑같죠? 1, 4니까 똑같이 A랑 똑같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자, 1kg, 2kg니까요. 그 다음에 C는요. C도 자, 이렇게 보시면 1kg 이하라서 5점. 근데 자, 2kg 초과니까 여기선 6점을 받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 13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똑같습니다. C랑 같은 점수를 이렇게 받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인접 경쟁업체 점수. 자, A 같은 경우는 4개 이하죠. 자, 5점, 8점. B 같은 경우는 6개니까 자, 3점, 3점 똑같습니다. C 같은 경우는 자, 10개예요. 10개면 마이너스 1, 10개니까 딱 11개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자, 이런 데서 이렇게 점수 하나 엄청 작게 받으면 되게 치명적이어서 사실 거의 될 확률이 되게 낮겠죠. D. 자, 8개입니다. 자, 3점, 3점으로 계산이 되죠. 계산 수식을 이렇게 좀 적어 놓으면 누가 1등일지 좀 분명하게 보이는데요. 보시면 둘 다 A가 가장 높은 점수로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숫자 자체도 A가 가장 크고 여기서도 가중치도 크면서 뒤에 이어지는 점수도 가장 크니까 A가 가장 높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은 답이 어떻게 나오고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일일이 해봤기 때문에 좀 말하면서 또 설명을 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보시다시피 풀이 과정에서 풀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요소는 우리가 빠르게 정보를 탐색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 대학교가 있으니까 일단 대학교가 없는 뭐 B는 바로 배제하고 그 다음에 한 문제를 풀 때 생각해 봤을 때 인접 경쟁업체 점수에서 10개 초과하는 점수를 많이 잃어버리고 시작하는 C 탈락시키면 A랑 D 정도만 비교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추려 놓는 게 그나마 최선일 것 같고요. 그런 게 보이는 문제도 있고 안 보이는 문제도 있어서 뭐 무조건적으로 몇 명을 추려 놓고 풀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때그때 좀 보이면 적당히 배제하면서 풀었으면 좋겠고 문제 자체가 풀이 시간은 좀 잡아먹는 애였습니다. 대신에 풀이 시간을 잡아먹더라도 중간중간에 그 계산 과정이 길어지는 거지 과정이 어렵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예시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풀기로 했다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고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틀릴 바에는 안 푸는 게 좋겠죠. 좀 그런 생각으로 어떤 전략으로 얘네들 풀지 말지 이런 판단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확실히 이 마지막 유형이 시간이 좀 걸리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 볼 때 뭐 지금까지 공부한 유형 중에 뭐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유형으로 느껴지는데 이런 애들은 좀 '나중에 풀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모든 유형을 우리가 다 푼다는 전략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유형들이 나올 때 내가 또 시간이 될 때 어떻게 푼다라는 거 공부하고 있는 거고, 또 시간이 모자란 경우에는 당연히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얘네는 좀 우선순위가 밀리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걸 나름 정리해 보시고 여러분들 본인의 기준에서 잘 풀리는 문제랑 그렇지 않은 문제를 잘 구분해 가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220번까지 풀이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